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이나 어디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걸 가져가실 건가요? 돈을 받고 영상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할 때, 그냥 내 일상을 또는 내 여행 순간을 기록할 때 어떤 거 들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카메라죠, 오즈모 포켓 3. 저도 이 카메라를 출시하는 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여러가지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좋다고 말씀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오즈모 포켓 3 요거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 하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말 좋은 화질입니다. 이 화질에는 주간 촬영, 야간 촬영 다 포함이 되고요.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포켓2라든지 포켓1,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오즈모 액션 4, 그리고 고프로 12 이런 것들보다 센서가 더 큰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더 큰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화질 면에서 앞에서 나열한 것들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인치 센서를 갖고 있는 다른 카메라들은 무엇이 있냐? 소니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온 GV1 또는 GV1F, 그리고 캐논으로 치면은 그 V10 이거와 같은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캐논의 V10은 어때요? 그거 손떨방 없죠? 근데 요거는 짐벌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GV1 그건 또 어때요? 전자식 손떨방이 들어가 있지만 이 짐벌에 비빌 바가 될까요? 그래서 일단 영상이 목적이라면 캐논 V10과 소니의 GV1은 끝났다. 지금 이 포켓 3가 다 이거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1인치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거에서 1인치 야간 화질이라고 하면은 노이즈가 그래도 꽤 끼거든요. 그런데 이 포켓 3 노이즈 리덕션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화질이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제가 야간에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거의 풀프레임과 맞먹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리 센서가 1인치라고 하더라도 야간 화질의 노이즈가 이렇게 없다? 솔직히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이즈 리덕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1인치 센서이기 때문에 피사체가 카메라 가까이에 있으면 뒷배경이 흐려지는 아웃포커싱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조그만 카메라, 여기서 아웃포커싱이 돼요. 현재 이 포켓3의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액션캠과 똑딱이 카메라 이 중간에 있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프로라든지 또는 같은 DJI의 액션 4라든지 이런 액션캠에서 지금과 같은 아웃포커싱을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즈모 포켓 3는 아웃포커싱까지 피사체가 가까이 있으면 구현이 된다. 자, 이 DJI 포켓 3 옵션 중에 프로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 조정이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선명도랑 노이즈 감소 이 정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노이즈 감소 설정 1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 주변의 어두운 부분을 봐보시면 이 정도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노이즈 감소 설정을 -2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은 그 노이즈 감소 설정을 -2로 바꿔놓은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노이즈 리덕션이 자체적으로 아예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의 노이즈 정도를 봐보면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그 노이즈 감소 +1이랑 지금 노이즈 감소 -2랑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편집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저도 편집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결과가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선예도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노이즈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노이즈 감소를 +1로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설정을 추천드릴게요. -2로 놨더니 노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선명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1로 하세요. +1. 자, 그리고 오즈모 포켓 3 놀랍게도 얼굴 포샵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얼굴 포샵 기능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진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런 카메라에서도 얼굴 포샵이 가능해졌어요. 일단 결과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쓰고 안 쓰고. 자, 지금은 얼굴 포샵 기능을 쓰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화면이고요. 이제 얼굴 포샵을 쓴 상태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얼굴 포샵이 들어간 상태의
화면입니다. 좀 전에 포샵이 안 들어간 화면과 차이가 꽤 크죠. 특히나 지금 저처럼 이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면은 내 얼굴을 꽤나 더 예쁘게 동영상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물 보시니까 어떠세요? 차이가 꽤 있죠? 일단 포켓 3에서 글리머 기능을 ON으로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JI 미모 앱으로 들어와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얼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뭐 피부톤 매끈하게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40 정도로 해놨어요. 그 톤업,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50, 그리고 슬림하게 턱선을 뾰족해졌는데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도 키울 수가 있어요. 눈을 보이시죠? 그리고 뭐 다크서클도 지울 수가 있고 코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콧볼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몇 소리 했더라? 10으로 했었나? 그리고 입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입술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이빨 이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립스틱, 입술 색깔 화장한 것 같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볼터치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눈썹도 여기 보시면 눈썹 엄청 진해지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괜찮죠? 그리고 이 어플에서 한번 이거 설정을 해 놓잖아요. 이 설정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매번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번에는 뭔가 좀 얼굴이 더 밝았으면 좋겠네, 이번에는 턱선이 좀 더 깎였으면 좋겠네, 이렇게 마음이 변하잖아요. 나중에 수정도 가능해요.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하게 쓰면은 티가 많이 나겠지만 적절히 쓰면은 꽤나 더 예쁘게 내 얼굴을 영상에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번거로워요. 어떤 부분에서 번거롭냐면 일단 이 글리머라는 기능이거든요. 이 포샵 기능이 이게 SD 카드로 효과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DJI 미모 앱을 통해서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래야지 얼굴 포샵이 적용이 된 게 스마트폰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유튜브에 편집하려면 PC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과정이 번거롭기는 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DJI 미모 앱이 PC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나온다면은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데 제발 PC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이 포켓 3 얼굴을 자동으로 따라오는 얼굴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할 때 방송사나 또는 대형 채널이 아닌 이상 누군가 나를 이렇게 계속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혼자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얼굴 추적 기능을 지금 제가 화면 녹화하는 걸 보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뒤를 돌아서 뒤통수만 나오는 상황에서도 아주 잘 따라와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쭉쭉쭉 따라옵니다. 와, 이 거리에서도 추적이 된다고? 야, 좀 빨리 가볼까요? 어때요? 성능 괜찮죠? 단순히 좌우만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밑으로 숙이잖아요? 그럼 밑으로도 따라와요. 그 위로 가잖아요? 위로도 따라옵니다. 그냥 일로 와봐. 보세요. 어때요? 제가 방금 앉았는데 그것도 따라오죠? 그리고 이 얼굴 추적 기능을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포켓3에서 조이스틱을 2번 클릭을 해주시거나 또는 내가 추적할 대상을 액정에서 더블 터치 하시면 자동으로 추적을 해요. 이건 저도 안 해봤는데 동물도 추적이 되나 볼게요. 끈이 잡았다. 킁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킁 일로 와. 동물은 그렇게 잘 잡진 못하네요. 아쉽다 이거는. 일단 동물을 추적하는 기능은 그렇게 우수한 것 같진 않고 사람 얼굴을 잘 따라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오즈모 포켓 2 때 이때도 이 액티브 트랙이라는 얼굴 추적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이 정도로 잘 따라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 얼굴은 굉장히 잘 따라오네요. 어쨌든 이거 진짜 꿀 기능이에요. 특히나 저처럼 혼자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잘 따라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콘텐츠겠죠.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거나 유익한 영상을 촬영하셨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부가적으로 뭔가 더 있어야 내 영상이 더 노출이 잘 되겠죠. 그럼 부가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화질. 내 영상이 재미있는데 이왕이면 화질이 더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디오. 내 영상이 재밌고 화질도 좋고 오디오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영상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영상도 재밌거나 유익한데 화질도 좋고 오디오도 좋고 영상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3박자가 더 잘 맞아가지고 너무나 좋은 영상이 나오겠죠. 근데 이 포켓3 짐벌까지 달려 있어서 영상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포켓3는 이 괜찮은 영상을 뽑아내기 위한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다. 화질 좋고 오디오 좋고 거기다가 짐벌까지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부가적으로 또 내 얼굴까지 따라다니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오즈모 포켓 3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신다면 그냥 신경 쓸 건 딱 하나예요. 내 콘텐츠 그것만 신경 쓰시고 요거 켜가지고 그냥 찍으면 됩니다. 간 막 찍어도 평타 이상은 찍혀요. 요거 들고 한번 띄워볼까요? 쓸만하죠? 야, 어떻게 이 조그만 카메라에 짐벌까지 달려 있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자, 지금은 내장 마이크와 그리고 여기 있는 무선 마이크 음질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현재 밖에 상황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내장 마이크는 윈드쉴드, 그러니까 데드캣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바람 소리에 약간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내장 마이크였습니다. 이제 이 무선 마이크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은 요 밑에 있는 무선 마이크 켜놨고요. 좀 전에 들으셨던 내장 마이크와 음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전에 내장 마이크는 데드캣이 없기 때문에 바람 소리를 그렇게 막 잘 막아주진 못했을 텐데, 지금 요거는 이렇게 털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람 소리를 아주 잘 막아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내장 마이크도 나름 쓸만하다고 보는데, 그게 약점이 바람이 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취약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하신 다음에 이 무선 마이크와 함께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음질도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 콤보로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했을 때 이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하나만 줘요. 근데 저는 영상에서 제 여자친구와 함께 같이 나올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럼 마이크가 하나 더 필요한데 DJI가 이 무선 마이크를 단품으로 한 개만 판매를 할까, 요 걱정이 있고, 또 단품으로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얼마가 될까, 그 걱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애초에 이 포켓3를 출시하면서 이 마이크 단품도 같이 판매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물량이 많이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콤보와 그냥 기본 세트, 이 두 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이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막 멘트를 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다, 그냥 일상을 기록하고 그냥 현장감을 담는 데에 우선을 한다 하시면 굳이 이 무선 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크리에이터 콤보를 돈을 더 주고 구매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저처럼 말을 한다 하시면 크리에이터 콤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좋은데 이 마이크가, 속도를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요 로고 이 로고가 너무 잘 보인다. 의도치 않게 내 영상에서 계속 DJI를 홍보하게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과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카메라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의 문제점은 이거를 후면 카메라라고 하나요? 이쪽으로 찍는 화질은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뭔가 일상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이 카메라만 쓰시나요? 나도 찍어야죠. 셀카도 찍잖아요. 그럴 때에는 요 액정에 달려있는 요 조그만한 요 렌즈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또 화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셀피 모드가 돼요. 이 1인치 센서의 카메라를 전방이든 나를 찍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뭐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카메라라고 한다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물론 후면 카메라 좋죠. 그런데 나를 찍을 때 그 셀피 카메라 그건 어때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그런 함정이 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와 비교를 할 때 그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전면 카메라 거기서 또 차이가 이것과 확 벌어지죠. 정말 작고 가볍습니다. 지금 제가 풀프레임 바디와 그 카메라에 맞는 짐벌 그리고 DJI 포켓 3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이나 어디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걸 가져가실 건가요? 돈을 받고 영상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할 때 그냥 내 일상을 또는 내 여행 순간을 기록할 때 어떤 거 들고 가실 거예요? 실제로 저는 얼마 전에 여행을 갔을 때 지금 이 풀프레임 바디와 이 DJI 짐벌 이 세팅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안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제가 여행을 가는데 이 포켓 3가 출시하기 전에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세팅으로 가져가야 될까? 때마침 포켓 3가 출시하면서 제 이 장비 선택에 고민을 확 날려버린 거죠. 그만큼 작고 가볍게 나왔습니다. 뭐 솔직히 이 풀프레임 바디와 이 큰 짐벌과 비교군이 맞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랑 스마트폰 짐벌 이렇게 조합을 하더라도 이 포켓 3가 더 가볍고 작아요. 지금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스마트폰 짐벌이 없어가지고 그건 못 보여드리는데 그냥 스마트폰 자체로 이렇게 비교해봐도 사이즈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콤보 이 추가 배터리까지 다 한 상태라서 이 상태로는 포켓 3보다 스마트폰이 더 작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팅으로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스마트폰보다 더 작아집니다. 이 밑에 추가 배터리를 끼우고 삼각대를 끼우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길이는 2배 더 긴데 이 옆으로 퍼져 있는 거 요거는 또 반대로 2배 더 작죠. 실제로 손으로 쥐어봐도 정말 가볍다 라고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포켓4에서 이 헤드가 더 커져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다음에는 약간 통 크게 크롭 센서 어떨까 약간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어쨌든 뭐 사이즈나 무게 때문에 무겁진 않을까 너무 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까먹을까봐 스마트폰에 적어놨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측광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 모드에서는 얼굴을 기준으로 노출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 디로그 M이라든지 HLG 모드를 쓰면은 이 노출이 내 얼굴을 중심으로 잡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노출을 측광해서 셔터 스피드라든지 ISO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편했고, 두 번째로는 글리머 기능, 이 글리머 기능을 PC에서 쓸 수 없다는 부분, 이게 꽤 번거로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리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영상을 다운받고 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PC로 옮겨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좀 많이 짜증나는데 이 도움말 말풍선을 끌 수가 없습니다. 뭐 초반에야 이 제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모드가 바뀌었을 때 이건 무슨 모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말풍선이 뜨는 건 좋았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게 너무 이 화면을 가리거든요. 빨리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매번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없애주고 있는데, 이거를 좀 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펌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외에는 저는 딱히 단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 짐벌이 돌아가는 이 축이 좀 짧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제 상황에서는, 제 사용 환경에서는 그렇게 큰 단점으로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뭐 더 사용하다 보면은 단점이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단점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하면서 소개해 드린 기능들 외에도 미처 소개하지 못한 기능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 리뷰 영상도 보셔가지고 제가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한 기능들도 충분히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포켓 3를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걸 소개 못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2인치 액정이 정말 커졌어요. 전 세대보다 거의 한 2배 가량 커져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렇게 손에 들고 찍었을 때 내가 나오는 모습을 되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막 멀리 놔두면 그냥 앵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AF 속도라든지 AF 속도 빨라요. 그리고 얼굴 추적 기능 중에 내 얼굴을 추적할 때 지금 이렇게 화면 중앙에 놓을 건지 또는 요 옆쪽에 놓을 건지 요 위치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출연할 경우에 한 사람의 얼굴이 가운데 잡히면 또 다른 사람이 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기능을 사용하면 좋아요. 어쨌든 이거는 다른 분 리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오즈모 포켓 3 제가 구매하고 나서 매일매일 사용해 오고 테스트해 본 결과 어떤 점들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즈모 포켓 3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이셨다면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결정을 못하겠다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구매해서 사용해 보세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